완벽하게 난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스마일로 교정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 우리가 시도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스마일로 교정을 하려면 근시가 어느 정도 동반된 난시여야 교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시가 하나도 없이 난시만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원시랑 난시랑 섞여 있는 경우, 이거를 혼합 난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스마일로 아예 교정이 불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난 난시가 되게 많아 하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스마일로 다 교정이 가능합니다. 난시만 있는 경우에는 왜 스마일이 교정이 안 되냐면, 우리가 라식이나 라섹은 레이저가 각막을 깎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을 찔끔 깎아도 그게 바로 교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일은 각막을 깎아서 태워서 없애는 방식이 아니고, 각막을 분리를 해서 조직을 잡아서 꺼내는 거예요. 제거를 해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조직의 볼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근시가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만 조직을 분리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시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경우에 수술이 가능하겠습니다. 심한 난시는 스마일로 근시 난시를 교정하는 거를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근시는 10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난시는 5까지 돼요. 근데 이제 5가 넘어가는 난시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난시가 아주 많은 경우에 스마일로 맥시멈을 교정을 해도 일부 난시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난시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난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아주 미세한 정도의 난시는 있는 거고요. 근시는 조금만 있어도 시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근데 난시는 사실은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난시가 꽤 남았지만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난시는 스마일로 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일로 교정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 우리가 시도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각막 절개를 하면 난시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단 절개를 한 다음에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그 상태에서 줄어든 난시를 따로 교정을 한다,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 방법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시가 아주 심한 경우에 각막 절개를 하면 난시가 약간 비대칭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비대칭이 되면 그 비대칭을 스마일로 교정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또 시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마일로 일단 난시를 최대한 줄이고, 남아있는 난시가 있으면 추가로 라섹으로 교정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대개는 스마일로 교정을 하고, 남은 난시는 한 번 더 라섹으로 교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행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각막이 다시 이렇게 조직들이 막 재생이 돼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가려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추가로 깎아야 되는 거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퇴행이라는 게 누구한테 더 많이 오고 누구는 적게 오느냐,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조금 분류를 해 놓으면, 많이 깎을수록 퇴행률이 높습니다. 깎는 양과 비례가 있고, 수술 방법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 퇴행이 많은 게 라섹이에요. 가장 많이 시력 변화가 있고, 그 다음이 라식이고, 스마일 수술은 라식, 라섹에 비하면 퇴행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스마일 수술의 장점입니다. 이제 그런 수술 방법에 따른 차이도 있고, 또 하나는 근시냐 난시냐 원시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스마일은 어차피 원시 교정은 안 하기 때문에 라식, 라섹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퇴행이 되는 게 원시예요. 그 다음이 난시, 그 다음이 근시. 그래서 난시가 있는 눈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난시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마일로도 교정이 가능하고 라섹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스마일로 교정하는 게 한 번에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교정 효과를 보는데 더 유리하게 되겠습니다.